투자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상반기 HMM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해운운임, 실적, 산업 흐름과 같은 이슈는 다음 영상에서 따로 다루고요. 오늘은 순수하게 차트 구조와 수급 흐름, 그리고 기술적 패턴 중심으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HMM은 2025년 상반기 동안 전형적인 반전 패턴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연초인 1월부터 2월까지 주가는 약 18,000원에서 출발해 2만원 초반대까지 서서히 상승했고 2월 24일에는 하루에만 약 2억 8,11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며 급등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거래량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치였고 이때 주가는 21,000원 부근까지 빠르게 올라섰죠. 하지만 당일 급등 이후에는 조정이 뒤따랐습니다. 3월부터 주가는 약세 흐름으로 전환됐고 거래량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4월 9일에는 장중 17,560원을 기록하며 연중 최저가를 갱신하게 되죠. 이 시점부터 기술적 관점에서 주목할 흐름이 시작됩니다. 4월 중순부터 거래량이 다시 서서히 유입되며 바닥 다지기 구간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5월 중순부터는 21선 돌파, 61선 회복 등 명확한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6월에는 121선까지 돌파하면서 장기 정배열 흐름으로 전환되었고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유입됩니다. 7월 15일에는 장중 최고가 26,250원을 기록하며 4월 저점 대비 약 49% 상승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현재 시점인 7월 16일에는 약 25,300원 선에서 거래 중이며 고점 대비 소폭 조정을 받고 있지만 추세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기술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동평균선 흐름입니다. 현재 HMM의 주가는 5일선, 21선, 61선, 121선 모두 위에 위치해 있으며 명확한 정배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일선은 단기적으로 고점 조정을 받으며 평평해졌지만 21선은 안정적인 상승 기울기를 보이며 중심축 역할을 해주고 있죠. 61선과 121선도 각각 6월부터 본격 상승 전환을 보이며 중장기적 추세 전환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입니다. 지금처럼 단기선이 장기선보다 과도하게 위로 벌어지지 않으면서도 상승 흐름이 유지될 경우 주가는 과열 없이 안정적인 우상향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HMM의 패턴이 정확히 그 형태입니다. 특히 21선은 이번 상승 흐름에서 여러 차례 지지 테스트를 받은 이후에도 이탈 없이 유지되고 있는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죠. 다음은 거래량입니다. 말씀드렸듯이 2월 24일 거래량 약 281만 주는 단기 세력 교체가 있었던 구간으로 보입니다. 해당 급등 이후 거래량은 급감했고 3월부터 4월 조정 구간 동안은 관망세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5월 중순부터 거래량이 다시 늘기 시작했고 6월과 7월에는 일일 평균 1,000만 주 안팎의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상승 탄력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래량 패턴은 단기 이벤트가 아닌 중기 추세 전환의 전형적인 수급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조지표 중에서는 RSI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RSI는 약 68 수준으로 과매수 직전 구간입니다. 7월 최는 70일을 넘기며 과매수 영역에 진입했지만 이후 조정을 거치며 다시 60대 후반으로 내려온 상태죠. 이는 과열 해소가 일정 부분 진행되었고 상승 추세는 유지되면서 에너지를 재축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술적으로는 RSI가 60 이상을 유지하는 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MACD는 6월 중순 골든크로스 이후 시그널선 상단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오실레이터도 양의 값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지표 역시 상승 추세의 지속성과 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현재로서는 데드크로스 우려가 없는 상태이며 오히려 완만한 강세장이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볼린저 밴드 흐름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7월 초 급등 구간에서 상단 밴드를 돌파한 이후 조정을 거치며 중심선 위에서 횡보 중이며 이는 조정 이후 변동성 재확장 구간에 진입했음을 암시합니다.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은 차에 상단 방향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은 재차 고점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캔들 패턴도 매우 중요합니다. 7월 들어 고점 부근에서 양봉과 도지형 캔들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매도세가 장중 유입되더라도 종가 기준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고점 부근에서도 매수세가 여전히 살아있고 상승 피로가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지지와 저항 구간을 정리하자면 단기 지지선은 25,000원 부근이며 이탈 시 24,000원, 22,500원이 주요 지지 구간입니다. 반면 상단 저항은 26,250원이 전고점이며 이를 돌파할 경우 27,500원과 29,000원이 기술적 목표 구간으로 설정됩니다. 현재 주가는 정오점 돌파 직전의 눌림 조정 구간으로 보이며 추세가 유지되는 한 저항 돌파 가능성도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PPT 자료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내용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이 이미지에 적혀 있는 문장들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반복하는 실수를 정리한 겁니다. 이 5가지가 왜 중요하고 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손절 대응을 못해서 물려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상황이에요. 처음엔 괜찮겠지 하고 버팁니다. 조금 떨어지면 반등하겠지. 설마 이 가격보다 더 빠지겠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내려가 있죠. 손절은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기는 준비예요. 손절을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희망이 아닌 데이터와 전략으로 판단해야 해요. 손절을 제때 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손실을 감수하게 되고 그 상태로 다음 기회가 와도 자금이 묶여 있어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시장을 떠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리스크 관리, 너무 당연하고 흔한 말이라 귀에 익으셨죠? 하지만 실제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실천하고 계신가요? 내가 한 종목에 얼마나 비중을 뒀는지, 떨어질 경우 어디서 손절할 건지 계획을 세워놓고 들어가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시장이 흔들릴 때 대응을 못하고 감정적으로 매도하거나 손을 놓게 되죠. 리스크 관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수익률이 좋은 게 아니라 손실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큰 수익을 낸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한 투자자는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잃지 않고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실력자예요. 세 번째, 단기 수익에 대한 집착. 요즘 단타 영상도 많고 단기 급등 종목 이야기 참 많죠. 실제로 급등해서 하루에 10%, 20% 수익 나는 종목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잡는다고 해서 수익이 날까요? 대부분은 고점에 잡고 눌림에 당하고 결국 다음 기회를 놓치게 되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단타는 감정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그리고 단타는 아무 때나 아무 종목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점, 거래량, 수급, 뉴스까지 모든 걸 고려해서 움직여야 하는 고난이도 매매입니다. 근데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감정적인 단타 매매예요. 조급해서 들어가고 손실 보면 더 조급해져서 물타기하고 결국 탈출 못하고 손절도 못하고 물리는 악순환. 이게 바로 단기 수익에 대한 집착이 낳는 결과입니다. 단타는 수익보다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철저하게 전략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이런 말이죠. 나만 손실을 보는 것 같다. 이 말 진짜 많은 분들이 하세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혼자 하면 그렇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혼자 공부하고 혼자 뉴스 찾아보고 혼자 차트 보면서 매수 타점 잡고 혼자 매수한 다음 떨어지면 혼자 고민하고 이게 반복되면 결국 왜 나만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실상은 다들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누구나 손실을 보고 있어요. 중요한 건 혼자서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데이터 기반의 전략과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고 다른 시선에서의 진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은 혼자 하는 싸움 같지만 사실은 정보와 흐름을 빨리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는 싸움이에요. 마지막 5번째, 꾸준한 수익을 만들고 싶다. 이거야말로 모든 투자자들의 꿈이죠. 근데 이걸 꿈만 꾸고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누적 수익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수익은 단 한 번의 대박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오히려 소소한 수익을 반복적으로 실현하는 구조, 그게 누적 수익이 되고 그게 안정적인 수익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첫째는 전략, 둘째는 리스크 관리, 셋째는 실시간 대응 시스템입니다. 이걸 갖추면 여러분도 충분히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지금 이 5가지 중에서 단 하나라도 나한테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010-2701-6611로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STOCK66111 검색하셔도 됩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가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목 분석, 전략 수립, 실시간 피드백까지 100% 무료로 제공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도 구독자 한정으로만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 상당수가 이 시스템을 몰라서 또는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타이밍은 다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 중이고 매일매일 다른 전략으로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문자든 카톡이든 괜찮습니다. 급등 한마디만 남기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HMM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기술적 분석과 시세 흐름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실적, 해운 시황, 글로벌 운임, 정책 변수 등 펀더멘털 측면에 집중해서 HMM이라는 종목의 현재 위치와 향후 가능성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최근 이슈의 핵심은 운임 지표 반등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글로벌 해운 운임 반등은 2025년 상반기에 본격화되었고 HMM을 비롯한 글로벌 해운사들의 긍정적인 수익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 운임을 대표하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SCA의 이익은 2025년 3월 이래 상승 전환되었고 6월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주, 유럽향 수출 회복, 수에즈 우회 항로로 인한 공급 감소, 그리고 글로벌 물동량 회복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HMM의 매출 구조는 대부분 컨테이너 운송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SCFI 반등은 곧장 수익성과 실적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과 미국의 소비 회복입니다. 미국의 재고 사이클이 바닥을 통과하며 소비재 수입이 늘고 있고 중국 또한 전력, 철강, 기계 부문 중심의 수출이 점진적으로 반등하면서 HMM의 주요 노선인 미주, 극동, 구주 노선에서의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회복 흐름은 단기 반등이 아닌 중기적인 수요 기반 강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HMM은 반등 흐름에 진입했습니다. 2024년은 운임 하락과 유가 부담으로 인해 전년 대비 큰 폭의 이익 감소를 경험한 시기였지만 2025년 1분기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2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약 1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400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약 10%를 기록하며 다시 두 자릿수 수익성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운임 반등이 가장 가파르게 나타난 시점은 2분기부터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도 더 개선된 수치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여기에 더해 유가 안정세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운업은 연료유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벙커CU 가격은 지난해 대비 약 15% 이상 하락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HMM의 원가 부담을 줄여주며 실적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환율도 HMM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HMM은 수출 기반 운임 수익이 대부분 달러로 계산되며 원화 약세는 곧 매출 확대 효과로 이어집니다. 2025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평균 1,350원 이상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수익성 측면에서 상당한 우위를 제공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환율, 유가, 운임이라는 3대 외부 변수 모두가 동시 우호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은 단기적인 탄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기회입니다. 정책적인 흐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해운업 제도약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HMM 민영화와 관련된 논의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현재 KDB산업은행이 보유한 HMM 지분의 매각 재개 여부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 일각에서는 하반기 중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영화 논의는 기업가치 재평가 이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나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ESG 기준 강화에 따라 노후 선박의 교체 수요가 늘고 있고 이는 선봉량 감축과 운임 유지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IMO의 환경 규제는 해운사들의 공급 측면에서 압박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운임 방어력을 제공하는 정책적 장치로도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중기 투자 관점에서는 선박 단가와 선봉량 구조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HMM은 2025년 중반부터 1만 TE 유급 이상의 고효율 친환경 선박 10척 이상을 인도받을 예정이며 이는 기존 노후 선박을 대체하는 동시에 연료 효율성과 환경 규제 대응력까지 갖춘 선대로 전환되는 전략입니다. 또한 AI 기반 선로 최적화, 운임 동적 조정, 항로 통합 등
기술 기반의 효율화 작업도 병행되고 있어 고정비를 낮추는 구조적 전략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HMM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해운 운임 회복은 단기 이슈가 아니라 구조적 회복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실적은 1분기 저점 이후 가속화되는 구조이며 2분기부터 3분기는 운임, 환율, 유가 세 가지 우호 환경이 동시에 작용하는 피크 구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민영화와 ESG 수혜는 중장기적인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 갈등, 지정학 리스크는 여전히 해운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이며 과도한 단기 유입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변동성 확대도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수급과 펀더멘털이 동시에 개선되는 구간은 자주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2분기에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까지 고려하는 중기 전략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 이건 단순한 광고 이미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이 정보 하나가 여러분 투자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하면 누구나 꿈꾸죠. 한 종목 잘 잡아서 반등을 크게 먹자. 한 번만 수익 크게 나면 원금 회복도 하고 자신감도 되찾겠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한 종목 들어갈 때마다 불안하고 하루 종일 주가 창만 들여다보다가 결국 손실만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이 화면 속 정보는 단순히 종목 추천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이 번호 기억하세요. 010-2701-6611 이 번호로 단 한 글자 종목이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의 실시간 흐름, 숨겨진 세력의 움직임, 매집 패턴, 그리고 반등 포인트를 짚어주는 핵심 정보가 여러분에게 제공됩니다. 문자 하나로 끝나는 간단한 요청이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정보는 여러분 계좌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다뤄지는 핵심은 손실 복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로 어느 정도 손실을 본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단타로 몇 번 해보다가 물려버리고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러다 반토막 나고 결국 손절, 누구나 겪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손실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어도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먼저 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명확한 진입 타점과 수익 전환 전략입니다. 저희는 그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서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이 종목 좋다가 아니라 왜 이 종목을 지금 봐야 하는지,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문자로 알려드리는 시그널은 매수, 매도 시점을 기준 삼아 구성되어 있고 시장 흐름이 반영된 실시간 전략이기 때문에 타점이 명확합니다. 두 번째, 세력 매집주에 대한 특별 분석이 제공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세력 매집주의 움직임을 먼저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뉴스나 기업 공시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차트만 봐도 감이 안 잡히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반복적인 수급 패턴, 특정 가격대에서의 대량 거래, 장 마감 직전의 매수 체결량 등을 보면 세력의 움직임이 은근히 드러납니다. 저희는 그런 매집 패턴을 집중 분석해서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며칠째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주가는 오르지 않는다? 이건 누군가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또 특정 지지선 아래로는 잘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유지된다면 세력이 방어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세력 매집주가 여러분의 수익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분석이 단순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급 데이터, 기관과 외인의 포지션 변화, 차트상 매물대의 소화 정도 등을 종합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뉴스나 이슈에 휘둘리지 않는 정보입니다. 단기 급등만 노리는 게 아니라 타점이 명확하고 의미 있는 흐름에 올라탄 종목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문자 받은 분들 중에서는 사자마자 올랐다, 계좌가 오랜만에 반등했다 피드백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차트 기초 교육입니다. 주식 초보자분들 이제 막 시작해서 뭐부터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에서 차트 보는 법 검색하면 온갖 고급 용어와 복잡한 설명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초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 봉차트를 보면은 어떤 신호를 읽을 수 있는지, 이동평균선은 단순히 선이 아니라 매수 매도 심리를 보여주는 거라는 점, 거래량이 왜 터지는지에 대한 기본 원리 같은 것들, 저희는 그런 내용을 짧고 간결하게 그러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제공해 드립니다. 이건 단순 강의 영상이 아닙니다. 실제 종목 예시를 통해 이게 눌림목이고 여기서 진입 가능한 이유는 이렇다고 알려드립니다.
즉 이론 중심이 아니라 실전 중심 교육이라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아이디 STOCK661을 통해 질문도 가능하고 매일매일 차트 실전 적용 예시도 공유됩니다. 그래서 차트 교육을 통해 단순히 보는 눈만 키우는 게 아니라 실전 투자 감각까지 익히게 됩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보세요. 010-2701-6611로 종목 한 글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 뒤엔 복잡한 절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계좌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모두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STOCK661, 텔레그램에 STOCK661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하시면은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핵심 정보가 바로 도착합니다. 실시간 흐름, 강세 섹터, 주요 테마 분석, 오늘 반등 예상 종목까지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이벤트가 아닙니다. 단기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매일 제공되는 실전형 정보이고 여러분처럼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 이미 손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공부도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꾸준한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곧 끝나겠지만 여러분 계좌의 전환점은 지금 이 순간 문자 하나, 메시지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흐름을 타고 반등에 성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바로 지금 시작해 보세요. 수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회를 보는 눈이 열리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잡히면 그때부터 계좌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